이거부터 하고 좀 쉬었다 수원합시다. 그러면 시다 앞에서부터. 손은 다 됐어? 니네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자꾸 내서 어쩔 수 없어요. 6월달에 육모 보면 그거 또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결국 니네 학교에서 이미 출제를 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3번에 이거 적분하실 때요, 적분 2개 더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계산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좌표가 A 좌표가 계산하시면 어차피 그 원점에서 외부점에서 접선 얘기하는 거니까 니네가 이거 좌표 구하시면 여기가 1,6이라고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니네 그림상 적분하라고 하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부터 적분을 했을 때 그래프에서 한번 잘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따로 한번 적분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얘랑 얘가 둘러싸인 거니까 원래 적분을 따로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 접선 그냥 그대로 쭉 연장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x는 마이너스 2랑 어쨌든 만나는 점이 생기지 않겠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니네가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맞죠? 그리고 뭐 하네? 아래 있는 이 삼각형 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기울기가 6이니까 여기 2면 여기 12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그래서 그냥 적분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걸 자꾸 뭐 이상한 계산으로 끌고 가려는데, 여기 넓이가 여기가 S1이라고 줬고요, 넓이가 S2라고 줬는데, 야, 넓이에 대해서 뺄셈, 그러니까 덧셈이 아니고 뺄셈 나왔으면 그냥 정적분 얘기하는 거야. 덧셈을 해야 넓이 얘기인 거고. 근데 얘도 그잖아. 일단 이 x는 3이 이 넓이를 반띵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어쨌든 이렇게 이등분 됐다 이 얘기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게 니네가 보기가 불편하면 그림을 어차피 니네 둘러싸인 면적 구한다고 치면 그래프 세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이차함수에서 이 직선의 식을 뺀 함수를 그렸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냥 세로 그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쪼갰을 때 다시 여기가 S1이 될 거고 여기가 S2가 되는 거잖아. 그죠? 야, 그리고 결국 이거의 대칭축이 그대로 내려서 여기가 3이 됐더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식 다시 보시면 S1에 2배 한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양변에 2 나눠주시고 마이너스 1배 하면 S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S2는 마 3이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야, S1의 넓이 이거랑 그 다음에 S2 넓이의 절반이죠. 이차함수가 절반이면 딱 여기 얘기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했어? 더하는 게 아니고 뺐어요. 그럼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뭐 했다는 거야? 그냥 정적분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결국 이 식 자체가 어떻게 써지는 거라고? 0에서부터 여기까지 3까지잖아요 3까지 문제에 주어진 식이 나 곡선이니까 곡선 fx죠. 이차함수 fx인데 어쨌든 여기를 자 fx 근데 결국 노란색 식 바로 세면 어떻게 돼? 유식 세울 거니까 내가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잠깐 할게요. x좌표. 그럼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잖아. 그럼 이 식 자체가 x마 알파에 x마 베타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이것마저도 여기서 니네가 알파 베타의 평균이 3인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더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하물며 그냥 이거 그냥 전개하시면 x제곱이 어차피 대칭축이 3인 거니까 빼기 6x 더하기 뭐 이렇게 되는 꼴 아니야? 되죠? 근데 뭐 그냥 이거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이거 0에서 3까지 그냥 정적분했더니 몇이 나왔다? 이게 마 3이 났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값 나올 거니까 연립하시면 알파랑 베타 나오고 끝나는 거잖아. 됐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런 문항이 지금 한 13번 뭐 아니면 20번 이 정도에서 보통 등장하는데 이런 데서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지 말라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6번 봅시다. 6번에 쉽죠? 이거 니네 표현 자주 봤어요. 내가 이거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결국 지금 적분 구간 같은 거 안에서요, 이거 적분한 거랑 이거 적분한 거가 항상 크대잖아. 얘가 더 크대잖아요. 근데 야, 이거 결국 마이너스 FA 그냥 이동시켰다 이항시켜버리면 사실상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FA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저거 A에서 접선회식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맞죠? 그지? 그러면 fx를 적분한 게 A에서의 접선회식을 적분한 거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는 함수 그래프가 접선보다는 항상 위에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최고차함계수가 1인 4차 함수예요. 근데 이럴 수 있는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랑 3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4차 함수 니네가 그린다고 치면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접선을 보통 이런 데서 이렇게 그리면 접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는 게 맞죠? 그지? 근데 이런 데 지나가 버리면 접선 그리는 순간 접선이 그 곡선 관통하면서 항상 곡선이 위에 있다는 얘기를 못 해요. 맞아요? 그지? 이 상황이 깨지는 순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하면서 4차 함수는 이중접선 가질 수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를 계속 강조했고 니네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상황 아니겠어? 이 과정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접점 여기 점 생각했을 때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1까지는 니네가 접선 그려봤자 어쨌든 곡선을 위에 떠받들 수 있고요. 여기 지나는 순간 직선이 접선이 관통할 수 있을 거야. 그게 깨지는 거잖아. 그러다가 다시 여기 접하는 이 순간 여기부터는 쭉 가면 어떻게 돼? 계속 접선이 곡선의 아래쪽에 있지만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접선이 다시 곡선 관통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fx랑 요 접선의 식이 마이너스 1과 3에서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식 세우시면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fx에 니네가 이 접선의 식 모르니까 빼기 mx 빼기 n 이거는 그냥 좌표를 준 거니까 지난번 수능 특강보다 문제 편해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조건이 거니까 연립하시면 끝나는 거 맞겠지. 됐죠? 쉽게 가세요. 그러니까 6번은 수능 특강에서 계속 여러 번 언급 나왔던 표현이라 했어요. 좀 기억 좀 하셔야 돼요. 7번. (7번이) 좀 읽을 게 많은데 이거 무슨 뜻? 무슨 뜻? 오, 병신같이 입만 벌리지 말고 말을 해. 무슨 뜻이야 저거?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쌩 까는 거야? 그냥 니 떠들어라고 하는 거야? 번호야 뭐야? F0은 F0은 혁준아 이거 뭐야? 수학 마스터? 어? 무슨 뜻이야? 지우야 이거 무슨 뜻이야? 얘야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에 접한다. 그것보다 너네 자꾸 포인트 놓치면 위험하다. 이거 주고 나서 모분에 뭐 나오면 최고차 읽는 거야? 최저차 읽는 거야? 최고차 읽는 거야? 저거 뭐 읽는 거야? 최저차 읽는 거야? 기본은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그거 이제 이제 미적분 때 많이 얘기 나왔던 수니까. 근데 자 그렇게 수도 있긴 한데 결국 정리를 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야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에요. 근데 4차야. 그러면 x 4제곱에
모 x 세제곱에 모 x 제곱에 그 다음에 최저차가 결국 몇 차라는 거야. 저렇게 되면 1차고 그거의 개수가 1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이거 쓸 수 있어요.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야 이 문제는. 그렇죠? 일단 알겠어. 잠깐 여기서 읽으신 건 이거야. 물론 번호처럼 0을 지나고요. 그다음에 0에서 1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다 같은 얘기니까. 뭐 f0이 0이다. 그다음에 f'0이 뭐 1이다. 괜찮아요. 자, 근데 그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를 쓸 건데, 자, 그 다음에 요 조건 이거는 이것도 니네 작년 학교 니네 기출에서 이 표현 있었어요. 3개짜리를 줬었는데 뭐 그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야 결국 gx가 x가 되거나 혹은 gx가 fx가 되면 된다잖아. 근데 딱히 조건이 없죠. 없어. 그지? 어디서 뭔가 함수가 x가 됐고 어디서 fx가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 조건이요.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gx가 x가 될 수도 있고 gx가 fx가 될 수도 있는데 연속 조건이 깔리려면 gx가 결국은 니네가 x가 되건 또는 fx가 되건 내가 뭔가 어떤 타임에서 함수를 바꿔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바꿔치는 타이밍이 언제라고? fx랑 x의 교점에서 갈아타는 거야. 교점이 아니서 갈아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fx랑 x의 교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교점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f로 갈아탈지 x로 갈아탈지 그 결정을 하시라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타긴 탈 건데 그럼 이 표현이 그냥 니네 입장에서는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gx가 fx gx가 어쩔 때는 fx가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어쩔 때는 x가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지금 그냥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후보가 뭐? 교점 타이밍일 거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얘는 2에서 어쨌든 x-2분의 gx 빼기 g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으로 니네가 여기서 g'2라고 읽는다고 하면 결국 2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g라는 함수는 연속이죠. 연속인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 지점이 첨점이었을 거란 얘기죠. 결국은 함수가 뭔가 삐딱하게 갈아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야 fx는 4차 함수가 얘 분명히 미분이 가능하고 얘도 분명히 그냥 지 자신의 미분이 가능한데 이 둘이 공존하면서 미분이 안 된다라는 거는 결국 뭐야? 2에서 함수 갈아타는 지점이었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다시 그럼 결국 x는 2에서 교점을 갖는구나까지도 읽어야 돼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다시 위로 갑시다. 여기서 내가 뭘 얘기하려면 x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랑 fx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 응? 근데 니네가 이렇게 읽어서 잘 읽으셨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쓰고 나서요 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f형이 0이고 f'0이 1이면 0에서 접선의 식이 뭐야? 아니 x다라고 저렇게 읽을 수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자, 문제 풀 때 니네 몇 번 얘기하는데 결국은 계속 그놈의 차이함수를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도 니네가 읽을 수 있는 게 같은 표현인데 여기 1차식이잖아요. 이거 뒤에 x만 하나 남았잖아. 1차 남았잖아. 야 이거 이고 나면 무슨 뜻이야? fx 빼기 x가 x 4제곱 더하기 이렇게 써버리면 함수 fx랑 함수 x의 차이 함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점 찾겠다는 거야. 근데 인수가 확실하게 뭐로 보장돼 있어요? x제곱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fx랑 x는 0에서 만나실 건데 정확히 뭐 한다고? 접한다로 읽을 수도 있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함수식을 쪼개는 것도 니네가 결국은 필요하면 차이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 원래대로 그러니까 니네가 세우고 나서 이걸 넘기고 나면 별 의식을 안 했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보인다고요, 눈에. 그러니까 곡선이라도 사실 괜찮아요. 미적분 가시면 그걸 곡선으로 쪼개서 넘겨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수투에서는 그럴 일을 할 일이 없다고 거의. 니네가 3, 4차와 2차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그려서 판단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고 거의. 결국엔 직선 정도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투 한정에서는요 1차식 정도까지만 따로 뜯어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결국 y는 x라 fx가 뭐 할 거라는 거야? 접할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거 하나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fx랑 y는 x랑 자 0,0에서 그러니까 0에서 접할 거고 2에서는 그냥 관통은 할 거야. 만나긴 할 거야. 그죠? 만나긴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접할 거고 여기서는 관통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뭘 결정하라고 줬냐면 야, x는 a 이상의 범위에서 잘 보시면 x는 a 이상의 모든 실수 범위에 대해서요. 얘가 뭐래? g-x가 gx래. 그러니까 gx가 저 범위 이후에서는요. 기함수 개형을 띠고 있더라 이 얘기죠. 그죠? 근데 그 a의 최소값이 몇이라고? 4라고. 그러면 a가 4보다 크면 그러니까 뭐 5든 6이든 7이든 되는 건데 그러면 니네가 딱 그 시작하는 타이밍이 x는 4 이상에서는 g가 뭐 기함수 개형을 띠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gx의 선택지가 뭐 아니면 뭐라고? f 아니면 x라고. 근데 4차 함수가 기함수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x는 4 이상의 범위에서 g가 기함수 역할을 하려면 그때는 그 g라는 함수가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x만 등장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니네가 막 x 그리던 거 봤어요 지나가다. 근데 문제가 그거야. 4 이후에 그러면 된다라는 거는 자, 아까 2를 한번 지나긴 지날 거야. 그리고 4를 하나 표시하시면 4가 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 그 마사까지 있겠지.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거잖아. 4 이후에는 x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의 기함수가 되려면 사실 마사 이전에도 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 맞죠? 맞아? 자 그러면 정확히 4 이후에서만 처음으로 기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 4차 함수 fx는 어쨌든 이 내부 안에서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게 갈아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이제 4차 함수가 자 여기서 접할 거잖아. 근데 최고차항계수 1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뭔가 니네가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접하고 그릴 건데 만약에 그래프가 fx가 4나 혹은 마사 예를 들어 4에서 f랑 x가 안 만나면 이 지점에서 y는 x만 그래프가 쭉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잖아. 만약에 fx가 이렇게 지났다고 쳐봐. 이 전쯤에서 지났어요. 그러면 fx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y는 x랑 fx의 선택사항은요 무조건 교점에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교점이 4보다 작은 지점에서 또 다른 교점이 생겼다라고 하면 y는 x가 4부터 등장하는 게 4 이전부터 등장할 거니까 이 조건이 깨지는 거야. 맞아요? 그지? 그러면 교점의 후보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4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랑 같은 이유로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x는 4 이후에 기함수가 된다는 건 4 이후에 y는 x가 등장할 건데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4 이전에도 y는 x가 등장해야 될 거니까 같은 논리로 여기서도 그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함수가 갈아탈 조건이 여기서도 발생을 해야 된다고. 맞아? 됐죠? 자 그러면 그럼 이러잖아. 물어보자. 만약에 그럼 얘는 여기 y는 x가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있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y는 x가 4 이후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래도 이 상황과 이 상황에서 x가 존재했다고 하면 이거 성립해 안 해? 4 이후에서 기함수였다 성립해 안 해? 하는 거 맞죠? 알지? 둘 다 동시에 y는 x를 갖는 순간 어쨌든 4부터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서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y는 x 존재해도 지점에서 x가 등장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4랑 마이너스 4를 동시에 지난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날 수도 없어요. 교점이 부족해요. 2개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맞아?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 가능하지 않아? 처음에 4에서 갈아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했다가 자, 접했다가 이제 이렇게 4에서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결정할 게 그거라고?
공간에서 함수를 갈아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럼 여기 교점인데 여기서 사실 fx 갈아타지 않고 그냥 yx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이후에 기하함수가 생긴다는 조건에 위배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근데 또 봐라. 잘 생각해봐. 여기 교점이 있었잖아. 그럼 이전에는 fx가 등장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지? 그러면 결국 뭐야? 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와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미 y는 x가 0 이하에서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x가 쭉 연장돼서 사실 상관없는데 이미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4부터만 기함수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함수? 갈아타야 돼요. 갈아탈 건데 이렇게 갈아탔는데 문제 조건이 2에서 뭐래? 미분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뭐 해서? 갈아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된다고. 그럼 가능하죠, 문제 조건.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야, 그러면 4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니네가 두 번째 얘기했듯이 마사에서 될 수 있는 거잖아. 마사에서 교점 갈 수 있는 거잖아. 자, 다시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이렇게 있고요. 마사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이번엔 나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난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사차함수가 자 이렇게 했다가 여기 접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4 이후인데 어차피 교점이 여기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 이후에 이렇게 y는 x가 등장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교점 마사니까 일단은 여긴 마사부터 생겼고 여긴 2부터 생겼지만 4 이후에만 기함수 됐다는 적용되는 거 맞죠? 이 부분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러려면 결국 여기서 뭐 해야 돼? 그래프가 x 유지가 아니고 fx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죠? 갈아타야 기함수가 4부터 된다고 될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직선으로 갈아타 버리면 2에서 뭐가 돼? 미분이 된다고 돼버리죠. 맞아요. 그거 뭐밖에 안 돼? 그냥 이거밖에 안 될 거라고. 이래 버리면 딱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이 조건 다 만족하는 그래프가 두 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냥 이 문제에서 읽을 게 조금 많아. 니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수든 미적분은 한다고 했을 때 알고 계신 게 좋아요. 저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니네가 필요에 의해서 차함수를 만들면서 얘네들의 교점이나 접점에 대한 여부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환승함수, 뭐 갈아타는 함수도 일단 잠깐 한번 냈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로 좀 뻔하게 냈지만 어쨌든 자, 그렇게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보셔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가요. 가능한 g-2분의 g3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냥 이 상황 놓고 답 다 구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은 fx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fx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접하고 x 제곱 될 거고 2 지날 거고 4 지날 거니까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요 fx 빼기 x가 여기 지날 거 여기 접하는 거는 x 제곱에 여기 지날 거니까 x 더하기 4에 여기 지날 거니까 x마 2.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놓고 답 다 구하시면 돼요. 모든 값이니까 둘 다 구하신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됐죠? 니네는 사실상 수투 전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이제. 도함수의 활용부터는 사실 다 낸다는 얘기니까. 됐죠? 자자자자 정리하고요. 지워 대여기 줄게. 자, 그다음에 이거 내가 수투 직보 때 혹시나 해서 넣는데 일단 시험에서 안 내긴 했는데 일단 이번에도 절대값 함수가는 가져놓고 미분 얘기하는 건요 시험 범위가 맞아요. 다시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심플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연속성 체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0에서 경계 나올 거니까 x는 0에서 이제 연속성 불면 마이너스 f0 그 다음에 절대값 f0 하고 0 대입한 마팔인 건 사실상 빼기 8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f0이 마이너스 f로 나와버리는 성립 안 하죠.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f0은 양수해야 되는 거고 그대로 나오면서 2f0이 8일 거니까 f0이 4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x는 0 근처에서 0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면 진짜 0 근처에서는 fx가 어쨌든 양수였더라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 그래프 개형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0 근처나 미분 가능성도 봐야 되니까 다시 이 식을요 다시 쓰면 gx가 마이너스 fx고 그 다음에 0 근처에 있다 f가 양수니까 난 0 근처에서 미분 계수 찾을 거니까 일단 잠깐 fx라고 놓고 봐도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2x제곱 빼기 8 자 이렇게 둘 건데 미분할 거니까 니네가 결국은 g'x를 구하면 얘가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이것도요 f' 이거 하고 자 이거 미분한 다음에 나 0 대입할 건데 야, 어차피 이 그림 그리시면 2x제곱 빼기 8이니까 0에서 미분계수가 이미 0이죠. 그럼 니네 0 대입한다고 어차피 영향 안 주죠.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뭐 그것도 괜찮지. 아니면 식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0 근처에서는 얘가 뭐야 아래쪽에 있는 함수인 거니까 얘 마이너스 붙여서 식 써도 괜찮아요. 0에서 나 미분계수 타실 때만 그리고 다시 씌우는 게 맞아. 그렇게 보다 이거 어차피 이거 미분계수 구하고 얘 미분계수 구해서 뺄 건데 0에서 미분계수 이미 0인 거 아니까 아 이거 미분해서 대입해봤자 저 0일 거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죠. 그건 니네 편한 대로. 그러면 결국은 0, 0 대입한다고 치면 얘도 뭐가 나오겠지. 도함수 한 개 나오겠지만 여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하시면 결국 마 f'0이랑 f'0이랑 같을 거니까 결국 f'0이 뭐다? 0이다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f'0이 0이야. 그럼 여기까지 다 나오잖아. 그럼 뭐 이제 조잡한 거 다 찾고 나니까 f0이 4이고요. 그 다음에 f'0이 0이니까 0에서 일단은 그 값을 가졌겠구나 정도만 읽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됐어. 0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결국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건데 야 0보다 작을 때 얘는요 크게 문제 없죠? 미분 가능하죠? 그지? 찝찝한 건 어디야? 얘예요. 얘. 그러면 절대값 fx랑 절대값 2x제곱 빼기 8을 뺀 게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저걸 니네가 하나의 절대값 씌웠으면요 그 안에서 교점을 찾는다로 읽으실 거라고. 그죠? 계속 얘기했지만 fx 빼기 gx 이렇게 놓고 이 함수의 미분 가능하시려면요 얘랑 얘가 접한다 이렇게 갔던 거야. 그죠? 그지? 그런 얘기를 찾을 거니까. 근데 지금 저건 따로따로 가 있잖아. 그럼 따로따로 봅시다. 얘 보시면요. 자, y는 절대값 2x제곱 빼기 8 이거 그리시면 양수 쪽에서만 그리 어제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잖아. 근데 여기가 2인가요? 2죠. 근데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죠? 그지? 야, 그러면 이 식이 결국은 니네가 요 식일 수도 있고요. 요 식일 수도 있기는 한데 2에서 미분하시면 4x 8이죠.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8이죠. 그죠? 근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여기서 접선은 좌미분 계수는요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니네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나는 함수 y는 절대값 fx 빼기 그 다음에 절대값 얘를 볼 건데 어차피 얘는 x는 2에서만 미분이 되지 않잖아. 그죠? 미분이 안 된 이유는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 부호가 달랐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그거 이 앞에서 얘가 뭐 해주면 돼? 상쇄시켜주면 돼요. 그잖아. 그럼 이제 이런 생각 fx가 저기서 상쇄를 시켜주려면 자 얘가 어쨌든 미분계수가 8이랑 마팔을 가졌는데 만약에 요 fx가 미쳐가지고 여기 지났어?
그럼 얘도 절대값 씌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절대값 씌워버리면 fx의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2가 아닌 다른 거 또 생겨버리면 저거는 더 이상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로 그냥 끝나버린 거 맞죠? 미분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맞아? 그러려면 결국 f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똑같이 지나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새끼를 접었더니 얘의 미분계수가 8이고 여기 미분계수가 마8이어가지고 마8 빼기 마8, 8 빼기 8 하면서 그냥 상쇄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맞아요? 됐어요? 됐어? 자, 결국은 니네가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한 걸 볼 건데 결국은 니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생각 잘해야 돼. 교점 지점이 아니면요 절대값 함수도 미분이 가능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라는 지점을 빼면요 다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니네한테 미분 가능성 얘기를 하면 미분이 되는 지점은 관심을 갖지 말라고. 그걸 왜 갖냐고. 미분이 안 되는 것만 집요하게 파시면 되고요. 어차피 니네한테 문제 낼 때 그런 거 한 군데만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오만 잡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 f에서 나와버리면 얘가 어쨌든 축과의 혹은 어떤 함수와의 교점 생기는 지점에서만 니네가 관찰하면 끝이라고. 그 뭔가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저것 다 찾는데 얘는 얘대로 그리고 그냥 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미분 불가점, 이 함수의 미분 불가점을 찾아놓고 그것만 상쇄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얘기라고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결론은 이제 fx가 이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fx가 니네가 원하는 그림이 자, 제 0, 아까 4 지나죠? 0,4를 지날 거고 지금 얘가 2에서 좌미 우미가 달랐던 상황이니까 fx도 2를 지날 건데 이 함수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2에서 함수가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8이었고요. 접어가지고 마8이었다. 즉 애초에 fx가 2에서의 접선의 기회가 8이었다라고 가도 괜찮아. 그죠? 혹은 fx가 2에서의 접선의 기회가 몇이다? 마8이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림을 따져놓고 그리니까 여기는 지나야 되고 여긴 극값으로 존재해야 될 거고 여기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최고차가 양수인 상황이면요. 여기 지나면서 이거 극값 가질 수 있는 상황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점이 생기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차 양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교점이 생기잖아. 그럼 fx가 미분 불가점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뭐야? 결국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 뭐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 더 이상 교점이 생기면 안 된다만 중요하다고요. 결국은.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결국 나는 뭘 할 거라고. 미분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8이다로 가시면 되는 거 맞겠네. 결국은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f가 2,0을 지나야 되고요. 여기서 미분계수가 f'2가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놓고 가시면 된다고요. 이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다른 데서 교점이 생겨버리면 절대가 씌워버린다고 치면 여기서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요. 상쇄시킬 데가 없어. 얘는요 여기 안 지날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 fx가 식 세우면 fx의 식은 최고차함수를 안 줬나? 3차함수인데 안 줬죠? 모르고 ax 3승에 bx 제곱에 그 다음에 원래 보통 니네가 이렇게 쓰겠죠? 근데 0,4를 지나는데 어차피 0에서 뭐 한 거야? 미분계수? 빵인 거잖아.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접하는 선이 뭐야? y는 4였던 거야. 접선의 식이 4였던 거야. 0에서요. 그럼 다시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잖아. 봐봐. 똑같이 4잖아. 이렇게 쓰고 나면 얘 이항시켰다고 하면 fx랑 y는 4 간의 차이 함수가 뭐 접한다로 나야 될 거 아니야. 인수가 두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물론 그렇게 보셔도 내가 아니면 cx 한 다음에 이거 뭐 미분액은 0 대표도 c가 0이라는 건 보일 거고요. 됐죠? 그지? 이렇게 쓰고 나서요. 결국 미수 두 개잖아. 조건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됐죠? 대입하시면 된다고. 됐지? 자, 8번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9번에 얘는 쉽죠? 그냥 눈으로 푸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자 3차 함수 줬고요. y는 t와의 교점 개수는 이건 뭐 사실 매년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근데 교점 개수를 gt라고 할 건데 gt가요, gt 더하기 gt 빼기 4죠. 얘가 더한 함수가 두 군데서 불연속이래요. 근데 야, fx가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보통 니네가 의식 안 하는데요, 이런 꼴이었을 때 gt 1인 거죠. 이건 그냥 계속 연속이죠. 그러니까 불연속의 소재가 안 돼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런 개형일 거고, 그럼 니네가 y는 t 그렸을 때 gt의 불연속점이, gt만 보면 불연속점이 몇 개야? 두 개죠. 접하는 타임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 될 건데, 이게 정상인데, 근데 문제가 이제라 GT랑 GT 빼기 4를 더한 거잖아. 그러면 야, 얘가 두 번 불연속이면 사실 얘도 두 번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자, 얘가 불연속이 되는 타이밍이랑 얘가 불연속이 되는 타이밍이 각각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다 달랐으면요, 최종적으로 전체 이 둘이 더한 함수의 불연속인 지점은 4번이 나와야 정상인 거야. 맞죠? 근데 뭐 했다는 거야? 두 번만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역시나 이것도 뭐야? 불연속되는 타이밍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결국 또 상쇄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맞자? 그러면 생각 잘해봐. 다시 결국 니네가 GT가 불연속이 되는 타이밍을 보통 그래 접할 때니까 여기 될 때, 그 다음에 여기 될 때잖아. 그러니까 t가 극소 값일 때, t가 극대 값일 때 두 번 불연속 생기는 게 맞잖아. t마사가 극소고 t마사가 극대일 때도 불연속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결국 니네가 저걸 보겠다는 거는, 나는 y는 t랑 y는 t마사라는 상수함수 두 개 동시에 놓고 봐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죠? 자, 생각 잘 해봐봐. 만약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게 하나가 있었으면요, 얘는 교점 개수 하나죠. 자, 요 아래 있으면 얘도 하나죠. 자, 접하는 순간 두 개, 한 개죠. 그지? 올라가는 순간 세 개, 한 개니까 여기 변하는 게 맞죠. 그지? 그러다가 자, 얘가 여기 채 도달 못했는데 얘가 이미 도착하면서 얘 때문에 전으로 지금 교점 개수 바뀔 거니까 또다시 불연속 되는 거 맞죠? 그러다가 얘가 여기 되는 순간 또 이렇게 바뀔 거니까 불연속 되는 거 맞죠? 그러다가 얘가 또 여기 되는 순간 이렇게 불연속 되는 게 맞죠? 이게 4번이 정상이라고요. 근데 이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 위에 따라가던 애가, 자,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불연속이 못 막아요. 그러다가 얘가 여기 도착하면 불연속이 될 건데 그와 동시에 얘도 여기 불연속이 되면 거 아니겠냐고.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상황인데, 자, 요 정도였으면 3개 하나죠. 4개야. 근데 얘네가 동시에 가버리면 몇 개야? 2개 2개니까 4개야. 1개 3개니까 4개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접하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타이밍이 각각 두 번이면 4번이 정상인데 2번밖에 안 됐다. 그럼 뭔가 상쇄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극대값이랑 극소값 차이가 몇일 거라는 거야. 대놓고 4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맞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t랑 t마 4예요. t가 처음에 여기 도달하는 순간 한번 불연속. 이때는 불연속이 아니죠. 그리고 이때 불연속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불연속이 됐다가 이제 계속 하나의 값이 유지가 됐다가 얘 따로 가버리면 불연속이 2번인데 얘가 도착할 때 얘도 동시에 도착해버리면 연속으로 끝난다고. 그죠? 그리고 잘 가다가 얘가 여기 오는 순간 불연속이 못 막아요. 그래서 2번이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문제가 t는 0과 t는 a에서만 불연속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지. t가 0이 될 때라는 거는 t가 0일 때 t마사가 마사였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상관이 없었어. 이때는 상관이 없었어. 그 결국 t는 0일 때 불연속했다는 건 얘가 지금 y는 0이었다는 얘기죠. 여기는 y는 0이었을 거고 여기가 y는 4였다는, 극대값이 4였다는 얘기야. 그죠? 자, t가 0일 때 불연속 되고요.
t가 4가 되면서 t마사가 0이 되는 순간은 불연속이 안 돼요. 그러다가 t마사가 아래에 있는 얘가 여기 도달할 때서 불연속 되는 거잖아. 그럼 t마사가 몇일 때? 4일 때. 그럼 t가 8인 거니까 요 a가 몇이라는 얘기야? 이게 8이라고요. 됐어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근데 이제 이 양수 a랑 뭐 a는 8 됐고요. 그 다음에 gt가 했을 때 f의 최소값이 뭔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가 f형이 0이잖아요. 그럼 니네 생각이 이거잖아. f형이 0이면 얘가 지금 여기가 y는 0, 극소값이 y는 0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 맞죠? 맞죠? 둘 다 0일 수 있는 거 맞죠? 그지? 맞아요? 이거 니네 시가 안 줬는데 이거 길이 구하셔야 돼요. 지금 좌표 구하셔야 돼. 근데 이거 좌표 구할 때 내가 지난 시간에 길이 얘기했었죠, 방법. 다시 한 번만 얘기합시다. 여기 있었을 때 여기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요. 비율이 1대 2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를요 K라고 하고 요 길이를 2K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요 길이 구하고 싶으면요 뭐 적분하고 뭐하고 해도 되는데 이거 가져서 K에 뭐 1승 그 다음에 이거 뭐 2K에 뭐 전체 2승 하시는 게 이 길이라고 됐어요? 됐어? 그래서 이게 몇? K 세제곱이니? 이렇게 될 거죠. 근데 얘가 몇이라고 문제에서 극대극소 차이가 4라고 줬다고요. 됐죠? 그래서 K가 1인 거니까 결국 실제 길이가 몇이었다는 거야. 2고요. 여기가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니네가 써야 될 식은 이거잖아. 여기가 0이었을 때 접점이 3이었다 하나랑 그 다음에 접점이 0이었을 때 교점이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식 두 개 세우고 답 내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됐어? 여기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이거 극대극소 해가지고 뭐 적분하는데 여기서 뭐 적분하고 뭐하고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결국 계산하시는 게 맞고요. 뭐 근데 어쨌든 미지 잡아놓고요. 극대해가지고 어차피 값 줬으니까 사실 크게 문제 없죠. 값 줬으니까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3차 때도 가능하다, 이거 4차 때도 가능하다 했었어요. 공식 그냥 똑같이 지수 올리고 지수 올리면 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지? 됐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이 4개만 정리하고 숙제할 시간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뭐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 뭔가 이렇게 어영부영 뭐 하는 느낌인데 지금 10번 같은 경우는 저 AD 요 길이가 루트 2라고 주고요. 문제에서요 여기 세타라고 주고 이제 BC를 3대1로 내분했다랑 지금 저기 AB랑 AC가 2대1이라 하니까 여기를 내가 뭐 2A 대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요 3B 대 B라고 둔다고 치면 결국 니네한테 삼각형 2개인데요. 야, 여기가 세타 어디 갔어 하얀색? 세타인데 야, 요각 파이마 세타지만 어쨌든 코사인 쓴다고 하면 부호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쳐다보는 걸로 하면 4A 제곱은 요거 9B 제곱에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B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은 요거니까 B 제곱에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배 루트 2에 B에 여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결국은 부호 반대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됐죠? 이렇게 쓰고 나서요 결국 니네 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코사인 값은 다 줬잖아요. 그럼 여기 해결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4 곱하시고 빼시면 B에 대해 2차 방정식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B 구하시면 끝나요. 문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에 요거는 지금 문제가요 결국 너네한테 C2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원이 저렇게 2개 껴있으니까 니네가 이제 그림이 복잡한데 어쨌든 하나의 삼각형 체제에서 보면요 얘가 지금 여기 길이 8 나왔고 4 나왔기 때문에 니네가 어쨌든 보통은 그래도 각 쳐다보고 있는 요 대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 저기를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근데 그건 어쨌든 니네한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을 더 주는데 그 원 2개 나오면 좀 니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공통연이죠. 공통연이죠. 자, 공통연 끼고 자, 보통 교점 나오면 니가 좀 많이 해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야, 문제에서 두 원의 반지름이 R1이랑 R2고 그거의 비율을 줬어요. 비율을 줬는데 그 비율을 줬다라는 거는 니네가 어쨌든 두 원 간의 관계를 쓰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냥 따로따로 늘지 말고 그냥 R1이 몇이다 R2다가 몇이다 라고 대놓고 주면 되는 거를 두 원 간의 비율 관계 줬다라는 거는 두 원에 뭔가 공통적인 부분을 쓰라는 건데 그 두 원에 대해서 지금 결국 공통을 쓸 수 있는 변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되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보존 이거 하나까지 더 그으면 여기까지 그려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삼각형 되죠? 잘해봐. 큰 삼각형에서 바로 가기가 힘든데 내가 이 삼각형에서요 뭔가 여 안에서 어쨌든 니네가 이 길이를 구한다 치면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그 각의 정보를 얻어내고 나면 전체에서 다시 코사인 써서 해가지고 해결하면 될 거라고. 근데 결국 난 저 R1이랑 R2가 이것 때 얘가 1대2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러면 자, 저 공통변을 낀 자, 이 초록색 변을 낀 삼각형이요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여기 하나. 이 동네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까마귀. 이렇게 삼각형 2개 있죠. 맞아? 근데 자, 야, 이 삼각형은 이 원에 내접한 삼각형 맞죠? 그죠?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낸 이 삼각형도 이 원에 내접한 삼각형 맞죠? 그럼 각각 사인버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둘 다 요 변을 공통으로 끼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 변을 보고 있는 각을 하나 잡고요. 이 변을 보고 있는 각을 하나 잡자. 그럼 각각의 원에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자, 사인 알파는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쓴다고 치면 니네가 이 R1 해가지고 바로 쓸 건데 만약에 사인 알파라고 쓰면 바로 쓰지 말까? 자, 2배의 R1은
사인 알파에 얘가 쳐다보이는 이변 A, B라 쓰면 되는 거 맞죠? 맞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는요 2배 R2는 사인 베타분의 얘가 쳐다보이는 변이 어쨌든 똑같이 A, B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R1 대 R2가 그러니까 이것 대 이거가 결국은 어차피 똑같이 2R1 대 2R2 한 거니까 얘도 똑같이 그냥 계속 1대 2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누가 얘랑 얘가 뭐라고 1대 2가 될 거라고요. 됐어?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약분 할 거니까 그냥 역수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1대 2분의 1 될 거니까 2대 1로 바뀌는 거잖아. 그죠? 얘가 2대 1이라고요. 이렇게.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다시 큰 삼각형 다시 보세요. 이제 이 전체를 보세요.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 이 삼각형 안에서 여기 안에서 알파 줬고요 베타 줬잖아. 근데 사인 값의 비율 줬으면요 뭐의 비율이랑 똑같다고? 대변 길이비랑 똑같다고. 그죠? 여기가 3이니까 이 길이 몇인가요? 그러면 6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 6 나오는 순간 니네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써가지고 각 얻어낼 수 있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 맞겠지. 됐죠? 보시면 돼요. 자, 해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들 잘해라. 언니 계산을 수도 없이 많이 해서 다른 답이 나왔다고 하지 말고. 응,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이번 기말에 절반 풀다가 시험 끝난다. 시험. 현실이다 이제. 자, 14번에 이거 지금 니네 정방으로 갔어요? 역방으로 갔어요? 정방 갔어? 푸신분? 정방으로 갔어? 정방 돼? 안 많아 경우? 많긴 하지. 너는? 정방 갔어? 역방 갔어? 역방은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좀 부담스럽게 생겼거든?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자, 정방은 어쨌든 할 것 같으니까 내 기억에는 해설지도 정방이에요 이거. 해설지를 잘 참고했는데 역방으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이걸 다시 쓰자. AN을 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어쨌든 여기서 결과가 AN의 결과가 3 이상이면 이걸 갈 거고, 문제가 이제 여기야. AN 플러스 1 10이니까 이 자리는 지금 니네가 정확히 무슨 값이라 쓸 수가 없겠지. 근데 어쨌든 도달한 결과가 일단은 3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긴 난 AN 값인데 이 안에는요 3보다 작은 값들이 후보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원래 니네가 우리가 이거 하면서 가르치기 할 때 위조건 아래조건 할 때 결국은 아래조건이 AN 플러스 1이 몇이면? 10이면 응? 그러니까 이러면서요 AN 플러스 1 일단 10이면 조건이 두 개인 거야. 이렇게 되면 앞항이 난 역방향 갈 건데 앞에 항이 10이 등장하면 일단은 아래조건에 갈 수 있는 비밀이 생겨요. 대신에 그게 정확히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보다는 작은 어떤 실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도 된다고. 어차피 니네가 지금 정방 가도 케이스 잡아놓고 나눠서 가야 되는 거잖아. 결국 밀수 처리하는 거 똑같다고요 결국은.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 A6이 2잖아요. 그럼 A6이 2니까 그러면 A5는 A6이 2고요. A5는 어떻게 돼? 자, A6이 2일 때 A5가 그러면 A5고 하시면 5 곱하기 A6이죠. 이제 5 곱하기 6이니까 10인 거야. 일단 여기는 10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할 게 그거잖아. 내가 얘는 위에 조건만 썼죠. 아래 조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앞에 있는 항이 1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발동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 산대 뭐 나왔어? 10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위에 조건, 아래 조건이 다 가능한 거야. 자, 위에 조건부터 갑시다. 10이면, 자, A 4는요, 4 곱하기 앞에 항이잖아. 4 곱하기 앞에 항이가 40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40은 10이 아니까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그냥 가면 돼요, 이제. 그럼 A4, A3, 그 다음에 A2, A1까지 올 건데, 자, A3이면 3 곱하기 앞에 거니까 120, 2 곱하기 앞에 거니까 240, 1 곱하기 앞에 거니까 240이니까 일단 얘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이쪽 가는 건 크게 문제인데 얘가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10에서 갈 건데 얘가 뭔진 모르죠. 뭔진 모르게 K라 쓰자. 근데 이 K 값이 몇이어야 돼? 어쨌든 AM 플러스 10이었으면 얘가 10이 나왔던 거는 그 전의 항이 3보다 작았으면 무조건 10이 된다는 거니까 되돌아갔을 때 그 앞에 항이 10이었다면 되돌아간 항이 3보다 작은 어떤 실수면 될 거라고 일단 이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K가 일단은 그냥 3보다 작을 거 정도만 쓰세요. 작을 거야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보다 작으니까 10이 아니니까요, 아래쪽 거는 발동이 이제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 조건 갈 거니까 3 곱하기 앞에 거니까 3K죠. 자, 3K도 어쨌든 해봤자 9보다 작으니까요, 10은 안 되니까 아래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결과 체크할 건데 이 결과가 3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3K는요, 3K는 3보다는 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결과가 3보다 커야 돼요. 덥니? 더워? 나 같아도 덥겠다. 그렇게 후드 껴입고 있으면. 금비가 더위를 잘 타, 근데. 자, 이거죠? 이거죠? 자,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어쨌든 K 정리하시면 K가 1 이상이야. 가면서 계속 범위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이제, A2는요, 앞에 거에 2 곱하면 되고 이제 6K죠. 근데 이러면 6K가 18보다는 컸을 거니까, K가 어쨌든 3보다, 이제 3보다 해서 6K는 18보다 작을 거니까, 10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지? 그죠? 자, 얘가, K가 원래 처음부터 3보다 작았으니까 6K는 18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17일 수도 있고요, 15일 수도 있긴 한데 10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10일 때만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잖아. 6K에서요, 만약에 위조건으로 간다고 뭐가 돼? 그냥 6K일 건데 여기서요, 니네가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요, 내가 위에 조건 같다는 얘기인 거고, 위에 조건 같다라는 거는 그 결과인 6K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 쓰는 거죠. 그죠? 결과가, 자, 6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면 K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요, 6K가 어쨌든 18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큰 조건이었으니까, 그럼 이 6K는 10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요. 10이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래 조건이 갈등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니네가 K에 관련된 거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앞에 게 10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3보다 작은 어떤 실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난 이거 모르니까 그냥 M이라 쓸게요. 됐어? 됐죠? 자, 근데 대신에 요 M은요, 3보다 작은 거야. 그냥 M은 3보다 작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러니까 M이 3보다 작은 자연수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M은요, 뭐 1도 괜찮고 2도 괜찮은 거야. 다 되는 거야, 이러면. 제약 조건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3보다 작으면 이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여기까지 왔을 때 최종적으로 그럼 우리가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거슬러 온 거잖아. 그럼 K 조건들 잘 보시면요, K는 일단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있고요,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것도 있고요, 3보다 작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공통적인 범위가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고 쓰면 되는 거 맞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요, K가 1 이상 3보다 작을 거니까 나는 어쨌든 이 결과가 6K잖아요. 그럼 6K면 6보단 크거나 같고 18보단 작은 거 아니야? 근데 역시나 이 6K도 무슨 수? 자연수야 된다고, 첫째 항이니까. 그러니까 이 6K로 가능한 게 뭐야? 6과 7과 해가지고 어디까지? 17까지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찾은 게 240 있었죠. 그 다음에 6에서부터 17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1, 2 찾은 것도 가능하고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의 뉘앙스만 잘 이해하시면 가능은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걸 대부분은 정방으로 끌고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얘기한 것 뿐이니까 편한 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정방이건 역방이건 편한 쪽으로 가셔야 돼요. 니네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막 난 이걸 꼭 고집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나한테 막 난 역방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정방으로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안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는 논리가 거꾸로 가는 게 익숙한 문제가 보이고 정방으로 가는 게 편해. 그러면 너네랑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입장에 되게 어색해지거든. 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특정 문제에서 역방으로 하는 게 나을지 정방으로 하는 게 나을지인데 야 정방으로 가나 역방으로 가나 결국은 그 조건에 맞게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됐어. 그러니까 맞춰서 가시면 돼요. 자, 네, 마지막 15번. 이게 3월 모의사였고요. 이게 5월 모의사였어요. 그냥 계속 내요. 그냥 매년 낼 거야. 그냥 이거 만드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럼 얘도 충분히 얘도 역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잡았거든요. 역방으로 갈 수 있는 구조는 잡았는데, 그 A3, A5라고 돼 있으니까 니네가 평소에 그냥 그럼 A3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A4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A4로부터 가능한 A5를 찾은 다음에 같아야 되는데 그 결과 해가지고 뭘 찾고 갈 수는 있긴 한데 니네가 보통 이 첫 번째 조건에서요 이거 왜 준 거야? 이거 그냥 나중에 판단하지 뭐 하고 후속 조건으로 니네가 미룰 수도 있거든? 근데 어제 그 내가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 중에 경우 졸라 많이 썼던 거 있었잖아요. 첫 번째 거 다 나오고 두 번째 거 했는데 어차피 안 되니까 버리고 A3이 크니까 버리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지금 조건이 기억이 안 나는데 A5랑 A3이랑 뭐 이렇게 있었을 거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준 것도 결국 뭐였어? 니네가 그거 하다가 더 이상 할 필요 없게 뭐 한 거야? 걸러내 준 거예요. 문제에서. 맞잖아. 이거 없었으면 우린 다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A5 찾고 A3 찾았는데 뭐야 안 되네 버리고 안 되네 버리고 해서 한두 번 찾고 그 뒤 이만큼 남았는데 다 버렸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케이스 분류하라고 주는 조건이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저걸 니네가 보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만약에 케이스 분류가 잘 돼버리면 그냥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요 그러고 나서 니네가 방향성 결정해도 된다고. 역방으로 끌고 가는데 문제 없어. 이 문제는 다 풀려요. 얘처럼 어색한 게 없이요. 얘는 이제 정방으로 역방으로 다 풀리긴 풀려요. 근데 케이스가 문제는 그거잖아. 니네가 이거를요 후속항부터요 여기까지 온다고 치면 그 과정을 다 찾고 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부호 같네 다르네 이거 따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수많은 케이스를 다 찾아놓고 여기서 마지막 답에서 걸러내는 그것도 괜찮긴 한데 자 초반에 아예 걸러냈어요. 아예 첫 항을 줘버렸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A1이 양수였다고 쳐봐요. 양수였으면 A1이 양수면 두 번째 A2가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이 나올 거고 잠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음수였잖아. 그럼 첫 번째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럼 A2는요 A1의 제곱이 될 건데 제곱해버렸으니까 뭐가 돼? 양수가 돼버릴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지? 그럼 둘이 곱하면서요 이게 돼? 안 돼? 안 되니까 벌써 걸러냈다고. 그러면 하나만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정방도 괜찮다고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역추론을 쭉 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상황상 맞춰서 판단해 보시고 정방으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 무조건 역방이 다는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결국 얘도 양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또 귀찮지만 범위 다 찾아야 되는데 가능한 결국 A1 값 다 찾으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A1 자, A1은 K라 둡시다. 자, 그 다음에 A2는 자, A1이 양수였으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A3까지 오면 얘 양수니까 또다시 아래 조건에 넣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4K 빼기 6 더하기 3 될 거니까 4K 빼기 3 여기까지 와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얘가 0 이하일지 양수일지.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나눠야죠. 자, A4 위에 조건 갑시다. 만약에 내가 이걸 위에 조건으로 갔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쓰고 4K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쓰고 자, 위에 조건에 갔다라는 거는요
내가 위에 조건을 갖다라는 거는 그래 그 전항이 0 이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항이 4k-3이니까 4k 빼기 3이요 0 이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k가 어쨌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등호가 되게 찝찝한 게 니네가 등호를 설정하실 때는요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0보다 크거나 같다던 작거나 같다던 니네가 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등호를 줬을 때는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편한 게 0 이상이거든. 0 이하에다 넣었잖아. 저거 의도한 거야 저러면. 그러니까 출제자가 병신이 아닌 이상 저거를 괜히 등호를 오늘 심심하게 여기다 넣어볼까 이런 짓 안 한다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이 없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겠지. 저거에서 무슨 장치가 걸렸는지 모르고. 근데 봐라. 제곱이죠.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 해야 돼? 보통 양수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보통 니네가 제곱하면 0 이상이라고 하잖아. 0 이상의 등호를 뺀 게 이것 때문이라고요. 뭐 하려고? 가지치기 또 하려고. 이러면 얘는요 0이 되기 때문에 위에 조건도 가야 되지만 양수기 때문에 뭐야? 아래 조건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맞아? 됐어요? 제곱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요 0도 되고 양수도 돼요. 0 자체가 되면 위에 조건이에요. 등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면 얘인 거야. 결국 또 둘 다 해야 된다고 지금.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별 생각 없이 등호를 안 보고 있으면요 그냥 양수네 하고 이것만 놓고 답 하나 들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러지 마시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에 조건 간다고 치면요 결국은 위에 조건 같다라는 건 얘가 0일 때밖에 안 되죠. 얘는 보통 이 전체 값은 이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일 건데 0이 되는 순간만 위에 조건으로 적용이 될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위에 조건 같다라는 건 얘를 다시 한번 제곱을 할 건데 4k 빼기 3의 전체 제곱을 다시 제곱하니까 4제곱이 될 건데 문제는 그거잖아. 내가 위에 조건에 같다라는 건 요 앞에 게 지금 0보다 작을 리는 없고요. 0일 때만 되는 거 맞죠? 근데 얘가 0일 때는 k가 몇일 때밖에 안 되는 거야? 4분의 3일 때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대놓고 k가 뭐 4분의 3일 때만 되는 거야. 사실상 얘는 몇인 거야? 0이었던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a호를 찾고 싶지를 않아요. 보통 여길 찾고 싶어요. 그죠? 자 근데 확인해보자. 4분의 3이면요 대입하면 몇이야? 0이야. a3과 a5가 같으니까 이거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라고. 이거 등호 포함 여부 안 보시면 이거 빼놓고 가시는 거야 이제.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아래 조건 이랬다 망하는 거라고요. 알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 조건 갈 수도 있었어요. 아래 조건 가시면 뭐? 마이너스 2배. 뭐냐? 4k 빼기 3의 전체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3. 자 일단 뭐 얘는요 크게 문제 없죠. k가 4분의 3만 아니었다라고 치면 k가 4분의 3만 아니었다고 치면 크게 문제 없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올 때 4분의 3일 때만 위에 조건인 거니까 그럼 여기 왔을 때는 그냥 k가 4분의 3보다 작으면 어쨌든 이 결과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맞죠? 아직 안 할 거야. 자 얘랑 갖다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할 거 잠깐 냅두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A3에서 얘가 양수일 때도 한번 했고요. 얘가 양수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럼 얘가 역시나 음수일 때도 한번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음수였다라는 씨발 뭐라고? 0 이하일 때 한 거야. 위에 조건이니까 아래 조건이시면 얘가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되는 거죠. 자 위에 조건이었으면 마 8k 플러스 6이니까 마 8k 플러스 몇이야? 9냐? 9. 자 그러면 이때는 얘가 유조건인 거잖아. 그 앞에 있는 4k 빼기 3이 양수 조건인 거니까 이때는 k가 4분의 3보다 클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 얘 이렇게 간다고 치면요 위에 조건 갈 수 있다 치면 마이너스 8k 더하기 9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랬다라는 건요 위에 조건 있었다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8k 플러스 9가요 0 이하일 때잖아. 이때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9가 0 이하. 그러니까 결국 k가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겠다는 거죠. 이때는 k가 8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아래 조건 오시면요 여기서 요거 올 거니까 16k 뭐 이렇게 많아.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뭐야? 15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앞에 게 양수였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막 8k 플러스 9가 양수니까 k가 8분의 9보다 작을 때라고 쓰면 되는 거 맞겠죠. 자, 이제 방정식만 풀면 돼요. 자, 첫 번째 아까 찾았고, 어디 갔어? 이렇게 되면 얘랑 같다고 한번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4k 빼기 3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3 이거랑 얘랑 같을 때 4k 빼기 3 뭐 전개해서 풀던지 말든지 그건 니네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4k 빼기 3 자체를 치환해서 푸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푸시면 k가 4분의 5 아니면 8분의 3이 나왔는데, 이게 나왔는데요. 요 조건 들어가려니까 얘밖에 안 돼요. 계산하세요. 근데 여기서 니네 전개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잠깐 하나라고 치환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죠. 그건 니네 자유롭게 하세요. 계산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8k 플러스 9에 얘랑 이것도 계산할 거잖아. 뭐 이것도 진짜 전개해서 계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 생각해도 되잖아. 여기 있던 A4가 여기서 뭐 한 거야? 마이너스 2 A3 더하기 3 한 거잖아. 그리고 그걸 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표현 다시 쓰면 얘가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을 전체 제곱한 결과라고. 그러니까 요 안쪽 내용이 결국 이거라잖아. 그죠? 이거죠. 그리고 나서요, 누구랑 같다고? 이게 A3랑 같다고 해서 조금 더 편하게 2차 방식, A3에 대한 2차 방식 푸시고 나서 K 찾아도 되고요. 그건 니네 자유. 됐죠? 거기까지 하시면요, 여기는 K가 16분의 21이 나와요. 계산 안 할게요. 자, 이거 어쨌든 푸시면 K가 16분의 21.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구해도 이건 나올 건데, 난 계산하기 귀찮다, 좀 이게 숫자 별로다, 인수분해할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애초에 이게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인 거니까 그걸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A3에 대한 방정식 풀어서 A3이 뭐더라 찾은 다음에 이거랑 연립하시면 되는 거 맞잖아.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어쨌든 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16K 빼기 15 16K 빼기 15랑 누구랑 또 사실 4K 빼기 3이랑 이거랑 같다고 하셔야 된다고. 몇이야? 1이야? 들어? 5점.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범위 체크 다 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가능한 게 지금 아까 처음에 찾은 4분의 3 하나, 8분의 3 하나, 16분의 21 하나, 1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하시면 돼요. 됐니? 수원은 선생님이 모의고사 내는 걸, 최근 모의고사 내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 것 같아. 중간고사 때 3모를 냈으니까 결국은 뭐 이번에 3모 말고 5모를 냈지 6모를 냈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하고 가시는 것보단 나아요. 정리하세요.